네. 자,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원장이 이번에는 실업률, 이번 주는 실업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 문정부가 얼마나 형편없이 했는지를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정주 TV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저희가 언론 기사를 보면 실업률이 뭐 몇 년 만에 좋아졌다. 막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60대 이상의 단기 일자리를 그러니까요, 예. 많이 만드니까 실업률이 떨어졌지. 예. 라고 이제 요거 허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큰 요인이 있습니다. 아, 그거 말고 또 요인이 있어요? 예, 그걸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설명을 위해서 이제 고용지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먼저 네.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겁니다. 네. 이 경제활동 인구는 뭐냐면 취업자와 플러스 실업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를 실업자로 이렇게 네. 분자는 이제 네. 실업자, 분모는 이제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네.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 활동 못하는 사람이 몇 %냐? 예, 그렇습니다. 이걸 예, 이제 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 분모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게 따라서 요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고 요게 바로 이제 경제 활동 인구라는 걸 좀 유심히 봐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율입니다. 요거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 플러스 비경제 활동 인구를 합친 겁니다.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건 뭡니까? 경제 활동 경제를 완전히- 인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완전히 포기한 거죠. 근데 실업자는 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실업자라는 얘기는 구직 활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나는 근데- 이제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고 예, 예. 근데- 비경제 활동은 완전히 이제 포기. 예, 포기한 거. 예. 일이 뭐고 필요 없이 난 하루 종일 게임만 할래 그냥. 예, 예, 라면만 먹고 게임만 할래. 일자리고 먹으면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예.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가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지표를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후로 제가 한번 나눴습니다. 네, 그 요 점선이 코로나 전. 아닙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요거는 문재인 정부. 시작. 예, 오른쪽이 문재인 정부, 좌측이 이제 박근혜 정부고. 네. 요거 전체 이 자료를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눴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자, 보시면 먼저 이거 연령별로 좀 봤거든요. 네. 먼저 10대의 실업률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율의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한번 변화율을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요 실업률부터 보시면 이 현 정부 들어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네. 2018년도 4월 달에 55.2%로 크게 좀 점프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좀 보시면 네. 비경제 활동 인구를 보면 10대입니다, 지금. 네. 2010 2010는 주로 이제 알바, 편의점 예, 알바, 예. 피자집 알바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2018년 4월 달에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을 아예 포기한 인구가 2.6%로 증가했습니다. 아.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은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이제 알바 일자리가 잘려갖고 실업자가 되면서 아예 경제 활동을 안 해. 라는 포기하는 게 동시에 같이 늘었다는 거예요. 같이 늘었다는 예, 거네요. 예, 예. 아하. 요게 어떻게 보면 야, 의미가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업률만 따질 때, 우리가 실업률만 얘기할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었구나 할 때 사실 요 비경제 활동 인구도 이제 늘었다. 이렇게 이제 포함된 건데, 그렇죠. 요게 만약에 이제 뒤에 보겠지만 반대로 가면 이게 좀 이상한 거네요. 예, 이상해집니다. 아, 자, 예. 보시면 다음. 자, 요거는- 20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그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0대는 큰 차이가 제가 없으니까. 이걸 또 셀렉티브하게 또 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전 연령을 한번 다 예. 보겠습니다. 다음 30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30대를 보면 이제 여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2018년도 10월 달에 네. 무려 30대의 실업률이 28.6%나 크게 점프합니다. 엄청나네요. 예,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도 엄청나네요. 예, 훨씬 더 가장 거의 가장 많이 10% 예, 이상 차이가 나네요. 예. 30대가 많이 올랐는데 자, 근데 비경제 활동 인구율을 보니까 2018년 10월 달이 아니고 2019년 1월 달에 이제 3%로 증가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크게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한 6개월의 오차가 되네요. 자, 저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네.
저기 2018년 10월 달에 28.6% 했다가 확 떨어집니다. 2019년 1월 달에. 확 떨어졌을 때 여기는 확 올라가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냐. 저 어. 떨어졌을 때 실업률이 몇 년 만에 확 떨어졌다. 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홍보했었지. 예, 맞아. 예.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 야, 60대 이상의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럴 거야. 근데 그건 30대거든요. 그 30대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어. 그게 바로 저겁니다. 이거. 저게 2019년 1월 달에 비경제 활동률이 확 증가했잖아요. 확 증가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최저임금 뭐 급상승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확 잃으니까. 확 잃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예 나는 포기하는 사람이 이제, 늘어났다. 예, 아예 좀 있다가 아예 경제 활동 안 해.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죠. 아니 왜냐면 뭐 해봐야 예. 딴 데도 일자리가 없다는 거지 이제. 예. 왜냐면 최저임금을 높이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집 같은 데서 예. 아니면 이제 편의점에서 썼는데 자기를. 예. 근데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못 쓰게 됐다. 그러면 딴 편의점도 가봐야 안 된다고 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제. 예. 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30대 그게 떨어진 이유가 바로 경제활동의 포기 때문에 그렇다. 일자리 이 함정입니다. 그렇죠. 그게 함정이네요. 자, 다음 한번. 일자리를 아주 포기시켜버리네. 일할 근로 의욕을. 예. 40대도 동일한 증상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자, 여기 40대도 보면은 2018년 네. 10월 달에 뭐 이렇게 아까랑 33.3%였는데 똑같네. 그 이후에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비경제활동금은 확 올라가네요. 또. 예, 예. 여기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확 많이 올랐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저기 6.1%까지 여기까지 올랐는데. 또 예. 포기자가 이렇게 비경제 활동이 그러니까 40대도 동일합니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를 많이 잃은 실업자가 네. 이제 아예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그러네요. 비경제 활동 인구로 전환된 겁니다. 네. 경제가 이게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좋아졌다 이렇게 오인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월 단위 기사만 자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월 단위 기사를 받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에 따른 트렌드를 다 보면 그것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자료네요. 이거. 예. 자, 중요한 분석입니다. 다음, 네, 다음 예. 보시면 50대도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60대는 또 아주 독특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60대 독특한 현상이 예. 봤는데 60대는 반대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예, 저기 2019년 예, 1월 달에 1월이나 뭐 이때 예, 60.9%로 60대 실업률이 확 점프를 합니다. 점프했다가 그리고 2019년도 12월 달에 예. 보면 또 61.5%로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죠. 예. 그때를 보십시오. 딱 그 기간에 떨어지네, 이거. 비경제 활동 인구는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4.8로 확 떨어집니다. 이건 알았다. 이거 단기 알바를 그냥 막 주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건 뭐 실업률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늘었죠. 늘었다니요. 늘었는데 그때는 비경제 활동이 완전히 줄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경제 활동을 아예 포기했던 60대가 막 단기 알바를 막 하는 거야, 이제. 세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막 만드니까 나도 이제 일자리 한번 구해봐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실업자로 이제 이동한 겁니다. 딱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가 나오는 거죠. 예. 예. 이 단기 알바의 효과네요. 예, 세금 투입한. 세금 투입한 효과에. 예. 자, 다음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로나 이게 이제 전이었습니다. 이제 네. 그럼 코로나 후를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자하고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코로나 후입니다. 네. 코로나 후에 보면 이제 먼저 실업률부터 좌측 실업률부터 네. 보겠습니다. 연령별인데 이 빨간색이 20대고 네. 파란색이 30대입니다. 네. 자, 그걸 잘 20대와 30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연도를 보시면 이건 이제 월 단위인데 2000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 2000년도 3월 달부터 코로나의 타격을 크게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4월 달에 더 받았고. 네. 그러면 요 2월 달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직전인데 1월 달, 2월 네. 달은 자, 2020년 1, 2월에 비해서 2020년 3, 4월에 지금 보시면 실업률이 20대와 30대를 빼놓고 다 확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확 점프를 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엄청 막 큰 어떤 지금 저 고용 혼란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다 실업률이 연령별로 다 올라가기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0대와 30대는 실업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로 해서 불구하고 20대, 30대는 고용 상황이 좋아졌네. 이렇게 데이터 요것만 보면 요것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오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를 봐야 됩니다. 아, 비경제 활동은 비경제활동 경제 포기한 사람들. 예. 보면은 자 빨간색이 고공점프랍니다. 코로나19 때. 예, 빨간색이 그렇죠? 빨간색이 20대. 20대인데. 그다음에 파란색이 30대인데 고공점프랍니다. 이것도 공공점프하네. 예, 예. 이거 하고 예. 이거. 자. 그러니까 경제를 포기한 사람이 공공점프 많이 늘었다 이 그렇습니다. 얘기. 자, 정리를 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네. 충격이 오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많은 연령에서 이제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는데 네. 그러나 20대하고 30대는 오히려 실업률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보니까 그 실업자가 아예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옮겨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대와 30대가 이제 이렇게 반대로 실업률에서는 반대로 나타난 겁니다. 아하. 요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뒤에 이제 제가 기본소득제하고 연결되는데, 네. 자, 다음, 예. 네. 여기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 코로나 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코로나 후에 20대, 30대는 코로나라는 충격이 오니까 실업자가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그렇죠. 그냥 비경제활동인구로 다 옮겨갔다. 네.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지금 통합당에서 주장하는 게 기본소득제인데 지금 전 국민 다 하자는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왼쪽으로 간 큰 왼쪽으로 간 네. 분들이 얘기하고 통합당에서는 이제 이거 뭐 다는 좀 이제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청년층이라도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면 청년층을 지금 하자는 건데 청년층이 20대 30대가 청년층이거든요. 그렇죠. 20대 30대를 보시면 자 보십시오. 경제 충격이 오니까 바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를 하는데, 경제 활동 그러면 포기하는데? 기본소득을 줘버리면 더 포기하게.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일 안 해도 돈 주는데 네. 뭐하러 일을 해?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이 고령층은 지금 이 통합당에서 이런 논리를 댑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저기 네. 고령층에는 주니까 청년층은 주는 게 없지 않냐. 네. 그래서 청년층을 우리가 기본소득제를 한번 고려할 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노령층에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이유는 은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일하기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예. 근데 이 20대 30대 청년은 한참 일해야지. 한참 일할 나이에 야 너 일하지 마 기본소득 주니까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도 정확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불보듯 뻔합니다. 아니 우리 PD들도 지금 20, 30대인데 아니 저 뭐야 월급의 한 70% 80% 국가에서 준다 그러면은 아너 놀지 집에서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서 소주 먹고 놀지 뭐하러 열심히 일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아주 일 포기하게 만드는 거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뭐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냥 위기가 조금 오면은 바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네. 포기 빠르는 게 이 30대 청년층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와 같이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저기 소득주도 성장을 얼마나 우리가 비판했습니까? 왜 비판했냐? 어떻게 이걸 갖고 왔다가 시뮬레이션도 안 해보고 국민들한테 이걸 테스트해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네. 이거 기본소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네. 최저임금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책의 핵심 정책입니다. 예. 기본소득도 소득주도 성장책의 핵심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건 정부에서 그냥 일 안 해도 주는 겁니다. 그걸 네. 바로 이전 지출.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헬리콥터 드랍 하는 그렇죠. 거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방법은 일하면서 주는 최저임금, 일하지 않고 주는 기본소득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하자는 얘기는 소득주도 성장을 또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지금 통합당에서 소득주도 성장 얼마나 비판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하자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걸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기본소득제 청년층 특히 기본소득제는 청년들을 건달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뭐냐면 건달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건달이 의미가 예. 말을 건자예요. 예. 그래서 땀을 안 흘리는 거야, 건달은 일을 안 해요. 가만히 힘으로 이렇게 있다가 어디 한 건 하면은 그냥 먹고 살고 땀 흘려 일하는 게 그래 건달은 열심히 일을 안 하잖아요. 예. 그게 청년들을 다 우리 청년들 건달로 만들려는 정책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부연하자면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요 일을 안 할 거라는 건 예측을 합니다. 네. 다들. 근데 그 다음을 또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까지 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을 안 한다. 네. 그게 지난주에 제가 일을 안 한다는 거는 저기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 일을 안 한다는 건 노동 참여를 안 한다. 그럼 그렇지. 노동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바로 노동 공급이 준다. 예. 노동 공급이 주면 요까지는 이제 지금 예상한 겁니다. 예. 임금이 올라요. 아, 그렇지. 수요 공급 예. 법칙에 의해서 예.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뽑을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임금이 오르죠. 임금이 오르지. 임금이 오르면은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수요를 안 하죠. 그래 그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게 장기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되는 거야. 겁니다. 요까지 안 생각 안 하더라고요. 뒷주도 생각 안 하고. 예. 아, 그러네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좀 다 해갖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그래서 저도 차제에 예. 기본소득세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몇 달에 걸쳐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네. 연구되면 그걸 한번 좀 발표하고 요와서도 발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래서 요거 이제 약간 잠깐 올려주시면 올려서 예. 코로나 이제 후부터 말씀드려 전을 이제 요약을 말씀드리면 네. 자 10대는 저기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의해서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가 같이 증가했다. 네.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30대와 40대는 실업자가 비경제 경제를 아예 포기하는 걸로 이동을 했다. 아, 이동을 했다. 이게 바로 함정이다. 통계 함정이다. 이게 그러니까 실업자가 줄잖아요. 예. 실업자가 주니까 우리가 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아. 실업자가 줄었으니까. 예. 근데 비경제 활동 인구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실업률은 분모가 예. 아까 경제활동 인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만 돼 있어요. 그렇지. 비경제활동 인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0대. 60대는 완전히 다르게 경제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나라에서 세금에서 단기 일자리를 막 만들어주니까 나도 한번 일자리 구해볼래 해서 실업자로 많이 옮겨갔다. 그러니까요. 예. 예. 비경제 활동 경제를 포기한 사람들은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돈 준다고 막 여기저기서 뉴스가 나오고 공고가 나오니까 가만히 있어 나도 경제 활동 해야지 하니까 근데 경제 활동 하려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실업률이 높아지는 예, 이 예.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게 문정부 통계의 함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걸 잘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교묘하게 요거를 일부분만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통계의 속임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통계 함정을 통계 속임수로 이렇게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뭐 통계청이야 이제 원래적으로 정례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그냥 발표를 하는데 이제 받아 적는 언론은 이제 월 단위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저는 웃긴 게 아까 코로나 후에 20, 30대에 아까 실업률 떨어진 거는 왜 그거는 제대로 보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야. 본인들이 생각해도. 그러네요. 예. 네. 아유, 깔끔한 분석이었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이런 거 저 경제 통계 이런 것도 나정주 TV에요. 이렇게 알기 쉽게 그 그래프와 함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중요하거든요. 네.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뭉칩시다. 네. 꼭 4.15 부정선거는 끝장내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